딸기 스마트팜 딸기 수직 재배, 오늘은 제1강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강의로 딸기의 강주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1편, 오늘 1편 딸기의 강주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정식이 이제 5월 7일에서 8일이 했으니까 6일차입니다. 6일차 딸기 이 강주기성에 대해서 첫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의 강주기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빛에 의한 일장에 관계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장 조건에 대한 식물의 이제 개화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일장 조건이. 그런데 대부분 이제 5가지 일장으로 구분합니다. 강주기성은. 그래서 강주기성은 동물이라든지 식물도 다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이제 식물은 일장에 의해서 이제 꽃을 만들고 막 꽃이 개화가 되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동물은 이제 생활에서 우리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은 호르몬 대사에 굉장히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빛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타민 D를 만든다든지, 우리 인체 내에서 비타민 D가 빛에 의해서 합성이 된다든지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우리가 아미노산의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전구물질이고요. 낮에 빛이 있을 때 이제 세로토닌이 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죠. 그러면 여기 어두워지면은 여기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멜라토닌은 장수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멜라토닌이 많이 생성되는 사람은 장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울증은 생리장애에서 이제 동절기 생활 습관병입니다. 우울증이.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빛을 보고 세로토닌을 만들고 밤에 멜라토닌이 돼서 잠을 충분히 자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멜라토닌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사 처방에 의해서 이제 멜라토닌이, 외국에서는 이제 이게 건강식품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없어는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처방을 해서 멜라토닌은 아주 좋은 거니까 멜라토닌을 사 먹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이제 시차 적응해서 멜라토닌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주기, 동물의 강주기는 그렇고요. 우리 딸기의 이제 강주기는 지금 보통 이제 5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강주기가. 강주기가 이제 5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단일 식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단일 식물. 단일 식물이라는 것은 이제 짧은 일장 조건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걸 말하는데요. 이거는 단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면은 12시간이 반이라 했고, 12시간보다 적은 일장을 가진 것은 단일 식물. 그때 이제 꽃이 핀다든지 개화가 촉진되는 거. 다시 말하면 이제 담배라든지 콩, 또 이제 벼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는 장일에서 이제 벼가 그런데 그 꽃은 단일에서 가을이니까요. 옥수수라든지 기장깨 이런 것들, 나팔꽃, 특히 이제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피는 꽃들 말하죠. 반대로 이제 장일 식물이라는 것은 일장이 길 때 이제 개화가 촉진되는 걸 말하죠. 그러면 이제 봄에서 여름에 주로 이제 열매가 생산하는 것들, 이제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금치, 무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장일하에서 영양체가 번식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일식물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일성 식물이라고도 또 이야기하면 중일식물. 중일식물은 이제 중간형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벼도 여기 속합니다. 사실은 담배라든지 토마토, 가지, 고추가 중일식물이었습니다. 토마토, 가지, 고추 대부분.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일이, 장일이, 이제 또 정일식물이라고 있습니다. 정일식물. 정일식물이라는 것은 중간식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식물로서 일정한 범위의 아래에서 개화가 일어나는 것. 일정한 범위에서 그 일정한 빛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빛, 주로 이제 사탕수수 같은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사탕수수 같은 거는 정일식물입니다. 그럼 일정한 빛이 있으면은 된다. 어느 정도 빛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단일 식물이 있습니다. 장단일 식물. 이거는 이제 특이한 식물체들이 그런데, 딸기도 어찌 보면 단장일 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S는 쇼트 L 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쇼트, 짧은 일장에서 꽃을 만들고, L 롱 빛에서, 장일 빛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딸기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기가 어렵다는 것은, 딸기는 이중 어느 시기에 이중 어디에 속하니까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딸기는 사실은 조건 만들기입니다. 딸기는 생육익 단계에 따라서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들어 충족시켜주는 기술이 딸기 재배 기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건이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이런 얘기겠죠. 시시때때로 변하는 조건을 어떻게 맞춰줄 수 있냐. 그리고 보면 이제 딸기하고 생사고락을 뭐 같이 한다든지, 딸기를 갖다가 힘도 있게 관찰한다든지, 또 딸기에 관해서 많이 아는, 딸기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으로부터 전달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요즘 먼저 컨설팅 시대가 왔습니다. 컨설팅. 근데 제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한다는 게 이제 정설입니다. 워낙 지금 기술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 딸기에 맞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강주기성이라는 그것은 사실은 이제 빛의 일장에 관계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특히 이제 그 대부분 엽채류는 이 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빛에 대해서, 이제 강주기성에는 가장 빛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빛에 대한 이론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는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빨주노초, 빨강주, 무지개색을 말합니다. 그게 눈에 이제 비치는 색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전자기 스펙트럼으로 말하면 빨주노초, 파나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시광선에서 영장생장, 즉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주로 푸른 청색광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청색광. 주로 청색광은 이제 밤하늘의 은하수에서 내뿜는 빛들, 특히 새벽에, 태양의 새벽에 빛이 날 때, 그때 청색광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서 강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 빛을, 청색광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는 영양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꽃눈이 형성되는 것은 이제 주로 적색광에 의해서, 적색광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색광은 근적색광이 있고 중적색광, 원적색광이 있겠죠. 그러니까 770 나노미터까지가 이제 먼 적색광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서 780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외선. 그러면 적외선도 근적외선이 있고 중적외선이 있고 원적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적외선은 780에서 이제
한 1500나노메타까지. 예, 1나노메타라는 것은 10만 분의 1메타입니다. 파장을 이야기합니다. 파장은 굴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장대가 높을수록 사실은 이제 온도가 좀 따신데 강도는 약합니다. 청색광이나 자외선으로 갈수록 빛이 세기가 강하고 더 강하죠. 그러나 적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고들 알려요. 피부라든지 이런 게 좋은데, 제가 이제 사실은 선글라스를 켜고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켜고 있는데, 이 선글라스를 켠 이유는 여기 빛들이 830나노미터의 건적외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적외선은 적외선은 우리 눈의 망막을 손상해서 백내장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호대로 선글라스를 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올 때는 제가 선글라스를 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피부는 굉장히 좋아요, 적외선이. 그러면 자 830나노미터의 빛들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그 식물체는 그야말로 엽록체가 바로 새잎이 나오면은 엽록체가 바로 피토크롬을 형성해 색소를 만듭니다. 색소를.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되죠. 여들여들하지 않는 강한 잎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적외선에 의해 되고, 이 강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백색광들이 백색광이 이제 3색이 돼서 백색이, 청색, 녹색, 붉은색이 백색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청색광은 강합성을 하고 청색광은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그래서 여기서 청색광은 강하게 진동이 되죠, 이 안에서. 그래서 청색광도 사실은 눈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요걸 보시면, 제가 이제 스펙트럼을 가 왔습니다. 그래서 청색광 쪽에는 영양생장을 한다. 그리고 꽃농 생성은 가시광선죽 적색광에 의해서 주로 많이 하는데, 생식생장으로 갈수록 원적외선 이 800 쪽으로 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00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700대의 가시광선을 이야기하는데, 780이 넘은 건적외선이 굉장히 여기서는 식물 공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에 있는 빛의, 그러니까 태양광의 빛의 구조를 보면요, 가시광선이 한 38% 정도가 됩니다. 38%. 그러면 대부분 적외선이 55% 이상이 적외선입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은 UVA 하는 거예요. UVA가 있고 UVB, UVC, C 하는 이 UVA에서 X선 감마선이 한 8,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대부분 적외선으로 되어 있다. 적외선이 많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식물들은 색소를 만들고 또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피토크롬에 의해서, 적외선에 의한 피토크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 강주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식물 공장에서는 강주기를 모르면 채소를 키우게 돼요. 열매를 키우는 것은 무조건 피토크롬, 적색광, 원적외선을 알아야 된다. 피토크롬을 모르고는 이 식물 공장에서, 수직 공장에서 딸기 재배는 제로다, 마이너스다. 여기서는 딸기를 잎을 키우고 채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 드리고요. 앞으로 이 색소를 만드는 것은 다 무궁무진합니다. 피토크롬을 만드는 것은, 식물체가 피토크롬을 만드는 건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근데 미생물, 특히 이제 곰팡이류가 피토크롬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아노박테리아, 또 로도박테리아, 이제 광합성균이라고 하죠. 그런 계통의 미생물들에 의해서 이제 크로렐라라든지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피토크롬을 많이 만들어요. 미생물 피토크롬이 있고 또 식물체 피토크롬, 천연물 피토크롬, 이런 피토크롬에 대해서 다양한 피토크롬을 가지고 앞으로 식물 공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제1강은 두서없이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만은 앞으로 차분차분히 이 딸기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